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부에 위치한 나라. 추운 날씨로 유명한 스웨덴에 여름이 찾아오면 그 대자연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멸종 위기의 북극 여우가 여름을 만끽하며 넓은 초원을 달리고 술록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계절. 마라렌 호수와 발트해, 그리고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북유럽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스톡홀름. 7층 건물 지붕 위를 걷는 루프탑 하이킹의 아찔하고 짜릿한 경험. 이펀 군주 국가의 상징인 기마대 행렬의 장엄함까지. 세계의 그 어떤 나라의 여름보다 더 뜨겁고 정열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웨덴 사람들. 축제와도 같은 그들의 여름길을 함께 걸어본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약 10시간을 서쪽으로 가다 보면 핀란드의 헬싱키에 도착할 수 있다. 그곳에서 다시 비행기를 이용해 1시간가량 이동하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이다. 통나무와 섬을 뜻하는 두 단어가 만들어낸 이름 스톡홀름. 1255년 무렵 구시가지에 통나무로 성을 쌓아 도시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유래됐다. 북유럽의 베네치아로 불리며 800년 역사의 유서 깊은 도시. 13세기 중반 구시가지인 감라스탄 지역의 언덕 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요새를 만들고 도시를 형성해 발전했다. 14개의 섬이 57개의 다리로 연결된 호반의 도시 스톡홀름은 푸르른 경관과 그윽한 역사가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도시다. 스톡홀름의 여름은 인디고 빛깔이 강렬한 바다를 향유하는 크루즈에서 만날 수 있다. 물과 섬의 도시인 만큼 크루즈나 배를 이용한 이동이 그 어떤 곳보다 편리하게 돼 있다. 스톡홀름을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인 왕궁. 역대 국왕의 거처였지만 지금은 외국 귀빈들을 위한 만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왕궁 중심에는 러시아와의 전쟁 당시 스톡홀름을 지켜준 귀족들에게 구스타브 3세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운 오벨리스켄과 성경을 스웨덴어로 번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올로프 페테손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왕궁 광장 한쪽에서 요란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름이면 항상 이곳에서 작은 북을 치는 개인 연주자라고 한다. 때마침 기마병 복장을 한 남자들이 등장했다.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잠시 후 바다 빛깔을 닮은 파란색 제복을 입은 기마병들이 등장했다. 근위병 교대식은 약 50분 동안 진행되는데 1532년 창설된 근위부대는 모두 3만 명으로 북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한다. 화려한 복장과 말을 타는 모습은 흥미로운 관광 상품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 중부에 위치한 롱홀멘 섬. 여름이면 피크닉과 산책을 즐길 수 있기로 유명한 시내의 녹색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And I did the same yesterday. From work I go immediately here and then I'll take a swim.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기 위해 몰려온 스톡홀름 시민들로 만원인 롱홀멘 섬. 연인, 친구, 가족 단위 등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특히 맑은 날이면 약속이나 한 듯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다. We always like it sunny and warm like everybody else, but not too sunny and not too hot. 피서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을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크닉의 꽃은 바비큐가 아닐까 싶다. Just taking it easy in the sunshine, grilling some barbecue, some hamburgers, and yeah, just having a good time.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한 스톡홀름. 시내 중심가 세리엘 광장에서 트램을 타보기로 했다. 스톡홀름 도심 여행을 위한 교통카드는 스톡홀름 카드와 일반 시내 교통카드 두 가지가 있다. 박물관 입장료가 포함된 스톡홀름 카드는 이틀에 우리 돈으로 약 10만 9천 원 정도. 반면 환승이 가능한 시내 교통카드는 3만 5천 원 정도만 충전하면 된다. 박물관 견학이 필요 없고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한다. (7번) 트램을 타고 도착한 이곳은 세계 최초의 야외 박물관인 스칸센. 스웨덴어로 요새라는 뜻이다. 전통 가옥 150여 채로 조성돼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 박물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500년대부터 상류층의 부의 상징으로 알려진 붉은 목조주택이 인상적이고 과거 스웨덴 농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마을 어귀에 앉아 익숙하게 뜨개질을 하는 여자. 터줏대감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만 있는 중년 여성은 1년 내내 저러고 앉아있는 것이 맡은 역할이란다. To help people if they need to. Okay.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in Wisconsin? 25 years. 25 years. Yeah. 자석에 끌리듯 저절로 발길을 옮기게 하는 곳이 있어 들어가 봤다. 출출한 여행객의 배꼽 시계를 자극한 곳은 바로 빵집이다. 전통 방식으로 빵을 구워내는 이 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박물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단다. 굴뚝처럼 솟은 나무통의 증기를 이용한다는데 옛 방식 그대로 빵을 굽기 위해서란다. 소박한 매력이 구수하게 느껴지는 이스트빵이 이 집의 주력 메뉴다. 달콤한 설탕이 잔뜩 부려진 빵부터 17세기 스웨덴 사람들이 주로 먹었다는 전설 속 빵까지. 갓 구워낸 구수한 빵 냄새와 쫄깃한 식감은 잊고 있던 사람들까지 그리워지게 만든다. It's really good bread. It's baked traditionally, and it reminds me of my grandmother's bread. 여기는 또 어떤 곳일까? 여행객은 항상 궁금함이 앞선다. So you could basically start talking about Yes, this is a spice shop here from the 1840s general store. 스웨덴 각지에서 그대로 옮겨온 건물과 물건들. 그중에 한 곳이 바로 180년 정도 되는 향신료 가게다. 세계 각지에서 들여온 다양한 향신료는 한때 스웨덴이 해상 강국이었음을 말해준다. The cardamom, for example, was very expensive, while the cloves here in Zanzibar and Indonesia were a bit cheaper, actually. 인도네시아산 커피 원두부터 세계 각국의 이름 모를 향신료까지 당시 향신료는 금값과 맞먹을 정도로 부의 상징이었다. 망치를 든 사람 모형이 걸린 가게, 혹시 대장간일까? 어림짐작으로 절반은 맞춘 셈, 연장 도구를 파는 가게였다. 망치, 줄, 톱을 비롯한 다양한 연장들.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을 도구들은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묻어있어 그 세월을 짐작해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은 Ja, det är en gammal kassaapparat, över 100 år gammal den här. Den är från 1910. Så in här någonting 75 kronor. 꺼내고자 하는 금액의 숫자를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열리는 방식인데 100년 전 기계라고 보기엔 놀라운 광경이었다. Så lådan ut där.
syns där vad han har slagit in för någonting. 스칸센 야외 박물관의 볼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는 내내 모든 것에 호기심이 일고 흥미롭기만 하다. 키 크고 예쁜 젊은 아가씨가 먼저 눈에 띈다. 그녀가 하는 작업은 바로 유리공예. 웬만한 남자들도 힘들다는 유리공예를 시작한 지 8년이 됐다고 한다. 유리공예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이 장면은 공기를 불어넣어 모양을 만드는 과정. 이곳의 유리공예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금이 간 듯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이라는데 이곳의 1급 비밀이라 과정은 공개 불가란다. Our specialty here at Skansen is to make the crackulated glass when we dip it in water really quickly to make the surface cracked. 예술품에서 일상 생활용품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된 다양하고 이채로운 유리공예들은 지친 여행객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과거의 흔적이 살아있는 풍경들. 스칸센은 이곳 사람들에게 지친 삶의 휴식처 같은 곳이다. And this Järnaffär reminds me a lot of how it was when I was little. I'm 56 years old now, and this was when I was a little girl, 5 to 10. Yes. It's very nice, and you feel it when you go inside in the house, this culture and how they live many years ago. 열심히 발품 판 사람들이 한 곳으로 향한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이 반드시 필수 코스로 거쳐가는 곳 중 하나라는데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덜그럭 접시 소리가 허기진 배를 자극한다. 이곳은 사람들이 흔히 바이킹 뷔페라 부르는 식당. 스웨덴 바이킹들이 배 위에서 음식을 먹는 형식에서 유래된 곳이다. 전통적인 스메르고스보드는 순서대로 조금씩 많이라는 엄격한 룰이 있다. 순서대로라는 것은 전체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 순으로 코스 요리처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선부터 육류까지 이것이 바로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닐까? 이곳에선 식사를 할 때 그릇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매너가 좋다는 의미란다. 살짝 부러웠다. I think the main advantage with the smorgasbord is that you can choose what you like to eat, and you can eat as much as you like. You never get tired of the food.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천히 여유 있게 음식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허겁지겁 시간에 쫓기는 나의 식사 시간을 되돌아보게 했다. 스메르고스보드 전체 요리 중 가장 유명한 음식이 있단다. 바로 실이라 불리는 청어 요리다. 실은 청어 젓갈을 말하는데 겨자를 곁들여 절인 청어, 블랙 커런트로 절인 청어 등 계절에 따라 그리고 소스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기 때문에 꼭 맛봐야 할 메뉴 중 하나다. In the beginning in Sweden, they preserved the sill in salt, so it's very, very salty. They had it in the wooden barrels, where they could keep it for years. 소금, 식초 등 기본 양념을 쳐서 저장용으로 만든 실은 스웨덴 토박이들이 10중 8구 권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감자와 곁들여 먹었던 스웨덴 사람들의 주식인 실도 급격한 식생활 변화로 요즘은 명절 음식이 돼가고 있단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우리나라 젓갈보다는 달콤 새콤한 맛이 강했다. 그 길이가 무려 110km에 달하는 스톡홀름 지하철 노선.
각각의 역은 하나의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다. 현대 미술의 전시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도 작은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단 감상에 젖어 지하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중요할 듯했다. 지하철을 나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 본다. 유독 폭이 좁은 이 길은 구시가지로 향하는 길이다. 지금은 옛 시가지가 됐지만 중세에는 스톡홀름의 중심가였고 1520년 덴마크 침공 시 귀족들이 학살당한 장소이기도 했던 감라스탄. 번잡한 사람들 발걸음 소리에 섞여 아름다운 선율이 들린다. 물이 담긴 와인잔을 연주하는 거리의 음악가를 만났다. 뜻밖의 귀가 호사를 누렸다. 세월의 한켠으로 비켜나 있지만 그래서 더욱 낭만이 느껴지는 거리였다. 그런데 거리를 벗어나자마자 아찔한 풍경이 저 멀리 눈에 들어왔다. 지붕 위에 올라선 사람들, 보수공사라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가이드와 함께 지붕 위를 걸으며 스톡홀름을 둘러보는 루프탑 하이킹이라는 독특한 투어 프로그램이었다. 비용은 우리 돈으로 1시간에 84,000원 정도. 아찔함을 즐기는데 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 싶어 참가해보기로 했다. 지붕 위 산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헬멧에서 안전장치까지 완벽하게 착용한 후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아슬아슬한 발걸음을 지붕 위로 옮긴다. 바닥에 붙어 길을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시원스레 펼쳐진 스톡홀름 전경. Which is pretty impressive considering it's built on 7 floors, has over 600 rooms with windows, one more than Buckingham Palace. Huzzah! But if we count all of the windows, or not all the windows, if we count all 루프탑 하이킹을 하는 곳은 현재 정부 청사로 사용되는 건물인데 예전에는 국회의사당이었다고 한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찔함에 오금이 저릴 높이었다. 경치 구경 때문이 아니라 좁은 난간에 서 있는 듯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저절로 거북이 걸음이 됐다. 높은 곳에서 또 다른 풍경을 즐기겠다는 여유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 무작정 앞만 보고 걷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오르고 지붕 몇 개를 걷다 보니 어느덧 루프탑 하이킹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마주하게 됐다. 그동안 올려다만 봤던 도시를 내려다보는 기분은 정말이지 또 다른 쾌감이었다. 후회를 반복하며 올라온 지붕 위 산책. 그러나 발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모습은 그 모든 후회를 잊게 할 정도의 비경이었다. 은빛으로 물든 물결, 그 위를 떠다니는 보트,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짜릿함은 루프탑 하이킹의 백미였다. We walked through the city a lot, and it's really another view just to see it all from above and not look up, just look down. It's really good. Yeah. We have nice weather, so it's perfect today. Yeah. 한겨울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스톡홀름의 날씨. 그런 이유로 100일 남짓한 여름은 그들에게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다. 거리 곳곳에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What is fika in Sweden, Madeleine? Fika in Sweden is a
very important thing, I think. We like to spend together with family and friends, enjoying something sweet. 달콤한 간식으로 여름 오후를 보내는 스톡홀름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서 작지만 진정한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곳은 세계 7대 시장에 선정된 곳으로 1880년대에 만들어진 실내 시장이다. 날씨가 춥다 보니 웬만한 시장들도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섰다. 채소부터 다양한 해산물까지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시장과 비슷한 형태다. 특히 이곳은 북유럽 최고 품질의 해산물이 풍부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I go especially on Fridays or Saturdays to buy the weekend dinners, which are more festive. And I'm especially fond of the fish, Melander, which has the best salmon in the world. 시장 한쪽에서는 식사도 즐길 수 있다. 오직 스톡홀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샌드위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바로 4겹의 빵 사이사이에 마요네즈나 생크림을 넣고 채소와 해산물을 채워서 케이크처럼 만든 스메르고스 토르타다. Fantastiskt gott med smörgåsbord så här. 여름이면 유독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다. 바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인데 이곳은 여름에만 개장한단다. 겨울엔 너무 추워 개장을 하지 않는 놀이공원의 특수성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꼬박 1년의 기다림 끝에 놀이공원에 올 수 있다. We love going to Gröna Lund and we do that every summer. It's like a great happening that we just have to do every year. So today we're here and having fun. 아이들만 여름을 기다리는 건 아니다. 그로에나 룬드 놀이공원은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로도 유명하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탱고 파티를 즐기기 위해 먼 도시에서도 이곳을 찾아올 정도란다. So we are going from a little town in the south of Sweden, Västervik, 280 kilometers south of here, and we are going back this evening after this dance. It's very special in the summer, even though it's warm and you can see a lot of happy people here. It's nice. Tack så mycket. Ja, tack så mycket. 무도회를 즐기기 위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를 찾아왔다는 부부. 단지 춤추는 시간을 위해 그 먼 거리를 왔다는 부부의 말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있어 여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다. 스톡홀름만큼이나 여름을 뜨겁게 보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다. 바로 스웨덴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 키루나다. 여름 한철이면 스톡홀름 중앙역은 키루나로 향하는 인파로 북적인다. 기차 안 커다란 배낭들이 키루나의 여름나기가 어떨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기차로 15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 키루나. 자고 깨달을 반복한 끝에 키루나에 도착했다. 인구 2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 키루나는 19세기 후반부터 철광석으로 번성한 광업도시로 유명하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하광산을 둘러보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광산 터널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마치 2차선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다. 철광석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철광석이 풍부한 스웨덴. 그중 키루나는 전 세계 철광석 생산량의 2.2%를 차지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이 안 됐다. 4 kilometers long, and we don't know how deep it is. So they've been explore drilling till 2 kilometers depth, and they don't see the end of the ore body there. So it's at least 2 kilometers. And here you see some different years where they have been mining during the years. So today they are at approximately level 5 along these. 1800년대 후반 광산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토착민인 사미족이었다. 대대로 술록 방목을 했던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문명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광산 한쪽에는 200년 전 채굴에 쓰였던 도구들을 전시해놨다. 이것은 수동으로 땅을 파던 도구라고 한다. 지금은 전기 드릴이지만 옛날엔 이런 수동식 드릴을 사용했다니 당시 철광석을 캐냈을 사람들의 수고스러움과 고단함이 느껴졌다. 광산 안쪽에 커다란 용광로가 자리하고 있어 의아했다. 당시 광산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도구들을 수리했던 가마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철광석. 그리 크지 않은 바위로 보이지만 무게가 무려 2,600kg에 달한다. 이 정도 양이면 자동차 2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철광석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채굴에 쓰인 장비들의 규모도 상상 불허. 마치 거인 나라에 온 듯 관광객들의 표정도 즐겁다. 광산을 돌아본 후 급하게 발길이 향한 곳은 캠프 리판. 배낭을 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이어 서 있다. 이곳은 여름 트레킹이 시작되는 곳이란다. 전 세계 백패커들이 1년을 기다려 오늘 이곳에 모두 모였다는데 108km의 코스를 각자의 일정에 맞춰 도전할 수 있다. 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4박 5일 일정으로 떠나기로 했다. I like adventures, and childhood is a long time ago, and if you work in the office, you want to do this adventure again. 긴 도보 여행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먹을거리. 모든 음식은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건조식으로 대체한다는데 그 종류도 무려 13가지가 넘는다. 건조식을 처음 본 사람들에겐 이 또한 즐거운 선택의 시간이다. This is for the breakfast, and I'm going for some cereal with fruit, and then I'm going for some chocolate muesli. And we are getting food for 3 days here. I think this one is good for me because it's with potato, and I like when I'm very tired. I like the soft potato. Easy food. Eating. Easy food. 배낭 하나 메고 4박 5일 동안 걸어야 하는 도보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은 니칼루 옥타. 출발 준비로 바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준비물을 꼼꼼히 체크하고 다소 초조한 마음으로 출발을 기다린다. 어린아이부터 여성, 그리고 반려견까지 참가에는 제한이 없다. 그런 가운데 태극기가 눈에 띈다. 한국인 참가자다. 엄청 설레고요. 그냥 긴장되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발에 앞서 배낭 무게를 체크한다. 아무리 물건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대부분 15에서 20kg의 무거운 배낭 무게가 기본이다. 16 and a half with water. Yeah. It's quite heavy, but it's with the stove, with the tent, so that's okay. 출발할 때 스타팅 번호를 등록하고 하이킹 패스에 8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완주로 인정된다. Vad heter du efter? Jag kan inte läsa det. Efter namnet? Ja. 10 seconds to go. 5, 3, 4, 2, 1, go!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왕의 길이란 뜻의 쿵스레데는 세계 10대 트레킹 코스 중 하나로 유명하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아름다운 비경을 경험하기 위해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한다.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에 복합 지정된 곳으로 전체 440km의 트레킹 코스 중 나는 108km를 걷게 된다. 지형은 완만한 데 비해 돌이나 물이 곳곳에 있어 만만하게만 볼 수 있는 코스는 아니다. 열심히 걷기를 4시간. 허기진 배를 햄버거로 달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곳까지 단체 배달이 가능한 것도 아닐 텐데 방금 만든 햄버거의 따끈함이 느껴졌다. It's very nice. 이 산중에 줄 서는 맛집이 있을 줄이야. 이곳 원주민인 사미족이 술록 햄버거를 파는 곳이다. 햄버거 크기가 곱빼기와 보통 2가지로 나뉜다. 큰 것은 우리 돈으로 약 18,000원 정도, 작은 것은 14,000원 정도다. 고소하게 익어가는 술록 햄버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표정에 기대감이 가득 차 있다. A cow is walking around in a fence, yeah? And they whatever the farmer gives them, they eat. The reindeer only eats what's good, herbs, yeah? And and good food, so they are strong. So then the meat is good. 술록 햄버거 자랑이 한창인데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빵에 마요네즈를 버무린 채소를 얹고 그 위에 잘 익은 술록 패티를 올려준 후 소금, 후추를 뿌려주면 완성이다. 토마토 케첩은 기호에 따라 선택사항이다. 걷느라 지친 다리로 10여 분 줄을 서서 받아든 술록 햄버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It's really good. It's better than normal beef, I think. More soft in the meat. Yeah, actually really good. 나도 일단 맛을 보기로 했다. 요즘 유행하는 햄버거에 비하면 단순한 모양이지만 낯선 길 위에서 맛보는 술록버거는 내 입맛을 길들이기에 충분했다. 술록 햄버거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섰다. 10km 지점을 지나자 숨이 턱턱 막히고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케브네 카이스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휴식을 위한 텐트가 쳐진다. 대부분 1, 2인용의 가벼운 텐트를 휴대하고 다닌다. 오랜 트레킹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짐을 싸는 것이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닌 듯했다. 필요한 만큼만 짐을 꾸리고 조금 무겁더라도 기꺼이 감내할 각오로 걷는 사람들이다.
people are chasing grams. You buy this super duper equipment just because it's like 50 grams lighter than the other one, and it's really not that. It's more about you shouldn't carry too much stuff. Yep. You should try to be fit, so you practice. And then if you have 1 or 2 more kilos, then it's okay. 삶의 버거움도 견디며 사는 세상. 걷다 보면 무게에도 익숙해진다는 사람의 텐트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알뜰살뜰하게 챙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선 따로 식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이는 모든 물은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1급 수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그 유명한 생수와 같은 물을 무료로 마음껏 마실 수 있다. You can drink it. That's normally like it could be better. I think so. It's better instead of from the crane. You know, what did you drink in the city or somewhere? It's I think so. There is a more worse instead of this one. 때묻지 않은 자연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며 걷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닐까. 각자 텐트를 친 후엔 건조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맛이 썩 괜찮단다. Very good. 다음 날 새벽 4시, 백야 때문에 하루가 일찍 시작된다. 헤븐의 카이세에서 다시 셀카로의 27.5km 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길을 나섰다. 완만해 보이는 길이지만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20kg에 달하는 배낭 무게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천근만근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걷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가뿐하게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108km의 트레킹 코스를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으며 달려 이틀 안에 완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자신과의 싸움, 그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인 것이다. 트레킹을 누리는 모습은 각양각색.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바람소리 벗삼아 자연을 느긋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듯 높게 서 있는 산들, 그 주변을 감싸 안은 구름. 이 풍경들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다. 화장실이다. 어딜 가든 급한 마음은 매 한 가지인가 보다. 간이 화장실이지만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46km가) 넘는 길을 걸어오다 보니 발가락에 훈장처럼 물집이 잡히는 건 기본이고 바위와 돌이 많아 발에도 무리가 온다. 급한 대로 테이핑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다. Right now, hopefully it's getting better. Yeah. I had a lot of pain. My muscles think not to work today, but they have to. Okay. 가야 할 길은 먼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No, just knee. Knee. Yeah. It's I don't know. I'm gonna get picked up by the helicopter soon. Oh, really? Yeah, because I can't walk the rest. 심각한 경우엔 중도 포기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만만치 않은 코스다.
거센 바람 소리가 정적을 깬다. 이번 트레킹 코스 중 최고봉인 세크티아 산이 눈앞에 들어온다. 계절은 여름인데 길 위엔 하얀 눈이 쌓여 있다. 추위와의 싸움도 트레킹의 장애물이 된다. 눈 쌓인 길 저편에 보이는 술록대. 추운 지역에서만 사는 술록들은 여름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휴가를 온다고 한다. 쏜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저 녀석들은 멸종 위기에 놓인 북극 여우떼다. 서식지 확보와 번식의 열세로 인해 개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쉽게 볼 수 없는 멸종 위기 동물을 눈앞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담기에 바쁘다. Yes, very lucky. It's 2 years ago we only have 30 Arctic foxes in the whole country, and now we have had some more, and yeah, it's really amazing to be able to see the Arctic fox. 내년에는 더 많은 북극 여우가 저 넓은 땅을 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다.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걷는 속도도 점점 느려졌다. 야트막한 언덕 하나가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걷는 게 이토록 버거운 일이었나 하는 느낌 속에 한 발 한 발을 옮겼다. 먼저 올라온 남자아이들이 응원을 보내준다. 사실 숨 고르기 바빠 경치도 눈에 안 들어올 지경이었지만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가슴 한켠에 뿌듯함이 느껴졌다. 지금껏 걸어온 길의 고단함을 사진 한 컷으로 날려버리는 사람들. 유독 힘들어 보이는 소녀가 있어 이 길에 온 이유를 물었다. Why you come to here? That's me. It's the view, it's the reason, everything. It's so big and you're so small up there. 비록 아빠 손에 끌려 억지로 왔어도 훗날 소녀의 가슴에 깊은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본다. 셀카를 출발해 알레스 야우레로 향하는 26.5km의 여정. 겨울 풍경을 지나 여름 풍경이 이어지고 철제 흔들다리를 건너면 드디어 알레스 야우레에 도착한다. 쿵스레덴 코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다. 바로 사우나 시설 때문이란다. 그것도 남녀 혼탕이다. Yeah, I don't know. I don't know? No, I really don't know. But in West European countries, that's normal.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호기심에 사우나실에 들어가 봤다. 뜨겁게 달궈진 돌에 물을 부어 사우나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내 바로 옆자리에 여성이 함께 있었지만 카메라를 돌릴 수는 없었다. 사우나실에서 피로를 풀고 땀을 흘린 후 향하는 곳이 있다. 빙하수가 녹아 흐르는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이곳 사우나의 정석이란다. It's cold. How was it? 이곳에서 트레킹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갑자기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이상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다시 나타나는 산. 하루 동안 4계절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이곳 쿵스레덴. 알레스 야우레를 거쳐 키에론으로 향하는 길 18km의 여정이 시작되고 오랜만에 들꽃 핀 평원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사이 어느새 키에론에 도착했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날엔 빈대떡이 최고겠지만 빗속에 나를 이끄는 냄새가 있어 따라가 봤다. 해외여행할 때마다 눈물나게 그리운 음식, 바로 라면이었다. 파스타가
주장이 좀 있으면. 야, 고추장 부르니까 맛있다. 나이 지긋한 아버지와 딸이 함께 왔단다. 북유럽에 가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네, 신청한 김에 같이 가자고 얘기했더니 좋죠. 상당히.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지금은 힘드니까 그렇죠. 몸은 힘들어 보였지만 미소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다. 잠시 동안의 달콤한 휴식이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힘이 되기에 꿀맛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가쁜 숨 몰아쉬느라 말을 아껴 쓸 입도 긴장을 풀고 즐거운 대화 삼매경이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둔 밤이 지나고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목적지인 아비스코를 향해 걷는 사람들. 키에론에서 아비스코까지 17km를 걸은 끝에 드디어 4박 5일 108km의 트레킹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격려와 환호가 이어지고 각자 다른 사연으로 왕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 자기 삶의 왕이 된 사람들의 표정에 행복이 넘쳐난다. I feel great. I'm really tired. It's the last 10 kilometers I chose this shows to save my toe. Oh, it's amazing. It's my first, like a winner. It's my first classic. Together with these fantastic people. 완주 후엔 배지가 주어진다. 나를 넘어서기 위한 과정에 대한 칭찬과 보상으로 느껴졌다. 며칠 동안 걷기만 했는데요. 이걸 받아서 이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게 다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We are all the winners. We are all the best. Having walked the classic, we deserve some rest. Time to put our feet up. 9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만나는 100일간의 여름. 짧기에 더욱 소중한 스웨덴 사람들의 여름 이야기. 나는 그 길에서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